젊었을 때 운동 좀 할 걸. 그 말이 치매까지 막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걸 알았더라면 지금껏 나간 병원비나 건강검진, 약값, 영양제까지 대충 따져봐도 못해도 20억은 아꼈을 겁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들입니다. 누구보다 건강하게 살아왔다던 분들이 60대 중반이 되어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길을 자꾸 헤매요. 냉장고 문을 몇 번이나 열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교수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그 말에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해요. 아무것도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단지 노화의 속도를 모르고 지나오신 겁니다. 노화는 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병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남깁니다. 치매, 당뇨, 골다공증, 우울증, 낙상, 그리고 결국 요양병원에서의 삶까지. 이 모든 게 가속 노화에서 시작됩니다. 무서운 건 그 속도가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대충 먹고 운동 안 하는 그 생활 습관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함께 나눕니다. 여기는 활력인생연구소입니다. 이 방송 끝까지 들어보시면 당신이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는 노화 속도, 그리고 앞으로 20억 원을 아낄 수 있는 실천 전략까지 하나하나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김태호입니다. 만 54세 노년내과 전문의로 30년 가까이 병원과 대학을 오아가며 치매와 노인 질환을 연구하고 진료해왔습니다. 처음엔 병을 고치는 데만 집중했어요. 약을 쓰고 검사를 하고 수치를 낮추고 그게 최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한 가지를 깨닫게 되더군요. 결국에는 치료보다 중요한 게 따로 있었어요. 바로 노화의 속도였습니다. 어떤 분은 70이 넘어도 정정하게 등산을 다니고 어떤 분은 60도 채 안 돼서 침대에만 누워 계십니다. 차이는 약이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평생 이어온 아무렇지 않게 반복한 생활 습관의 결과였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당신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하나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료실에 앉아 하루를 보내다 보면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수님,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요. 뭔가 자꾸 놓치고 있는 느낌이에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짜증만 납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고요. 몸도 마음도 무거워요. 그럴 때 저는 늘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분도 벌써 가성노화가 시작됐구나. 가성노화란 말 그대로 몸이 너무 빠르게 늙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한 노화와는 다릅니다. 나이는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노화의 속도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같은 60세라도 어떤 분은 여전히 매일 걸으며 사람들과 어울리고 어떤 분은 방 안에 누워 아무것도 못하죠. 이 차이를 만든 건 병이 아니라 그동안 살아온 습관의 총합입니다. 문제는요, 그 시작이 너무 사소하다는 거예요. 그저 하루쯤 잠을 설쳤고 점심 한 끼 대충 먹었고 운동을 내일부터로 미뤘을 뿐인데 그 하루가 쌓이고 일상이 되고 결국 몸의 시계를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팔다리는 가늘어지는데 배는 점점 더 나오는 상태. 이건 겉보기에 살찐 것 같지만 사실은 근육은 빠지고 내장 지방이 늘어난 마른 비만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우리 몸 안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혈관에 손상을 주고 뇌로 가는 피의 흐름도 줄어들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엔 기억력부터 떨어집니다. 사람 이름이 안 떠오르고 어제 먹은 점심이 기억 안 나고 차키를 들고 왜 나갔는지 잊어버립니다. 그 다음엔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화가 많아지고 짜증이 늘고 어느 날 문득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뇌에서 보내는 신호예요. 나 지금 예전 같지 않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넘기죠. 나이 탓이지 뭐. 그 말 한마디로 모든 위험을 외면해버립니다. 그 사이 몸속에서는 노화시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갑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 뇌의 전전두 옆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즉, 자제력이 약해지고 자극을 더 원하고 즉흥적인 행동을 더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날 밤 잠을 설친 날 우리는 괜히 달달한 걸 찾게 되고 핸드폰만 계속 들여다보게 되죠. 그런 날 점심에는 라면, 떡볶이, 빵 같은 단순 시당 음식을 찾게 됩니다. 이 음식들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그걸 떨어뜨리기 위해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됩니다. 그 인슐린이 우리 몸의 에너지를 지방으로 바꿔 저장하면서 복부 비만이 되고 근육에 지방이 끼고 간에도 지방이 쌓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간지방, 고지혈증, 당뇨 전 단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요. 치매, 심혈관 질환, 낙상, 골절, 그리고 결국 요양병원 침대까지입니다. 이 모든 시작이 단 하루의 나쁜 생활 습관에서 출발한 겁니다. 운동은 어떨까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요즘은 좀 걷는다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걷기 운동은 40대 이전부터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근육량이 줄고 관절이 약해진 60대 이후에 시작하면 걷다가 다치거나 오히려 더 큰 통증을 부르기 쉽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근력 운동과 유연성 운동이에요. 근력 운동은 50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하고요. 특히 여성분들은 완경 이후 골다공증과 근감소증이 급격히 오기 때문에 더더욱 필수입니다. 유연성 운동은 35세부터 꾸준히 해야 합니다. 요가, 필라테스, 스트레칭 이런 것들은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고 낙상과 통증을 예방합니다. 그리고 코어,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복부, 골반저, 호흡 근육들. 이건 모든 연령대에서 중요하지만 특히 30, 40대 여성분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에요. 제가 진료하는 환자들 중 30대인데 70대 몸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앉아서 일만 하고 단백질은 챙겨 먹지 않고 식사는 스무디 하나, 케이크 하나로 때우고 그렇게 몇 년만 지나면 체지방률 30%가 넘고 근육은 없고 자세는 무너지고 소화도 안 되고 불안과 화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 몸이 그대로 60대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땐요? 무릎 통증, 허리 디스크, 요실금, 낙상, 요양병원 이 모든 시나리오가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땐 진짜 비용이 들어갑니다. 병원비, 약값, 치료비, 보호자 비용, 심지어 24시간 간병인까지. 지금 24시간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 한 달 평균 500만 원 넘게 지출됩니다. 그걸 15년 유지하면 18억 7천만 원이 나갑니다. 그 돈, 그 시간, 그 고통을 오늘 한 번의 실천으로 줄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이라도 노화시계를 되돌릴 수 있다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언젠가는 이 나이쯤 다 그렇지 뭐 하고 넘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외래 보고 회진 돌고 강의하고 몸이 무겁고 머리는 멍하고 피곤해 지쳐 쓰러지듯 침대에 눕는 밤이 반복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뻣뻣하고 허리가 욱신거리고 안경을 써도 뭔가 초점이 안 맞는 느낌. 심지어는 이름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툭 막히는 경험까지 하게 되더군요. 내가 이 이름을 어떻게 잊었지?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무렵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갔다가
MRI 결과지를 받았을 때 제 눈앞에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두엽 기능 저하 소견, 혈관성 인지장애 초기. 그 한 줄이 제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의사로서 수없이 보아온 문장이었지만 그게 내 가족의 이야기가 되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창밖을 한참 달아보셨고 그날따라 등을 더 굽히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내 환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나도, 내 아내도, 내 아이들도 이 길을 따라가고 있구나.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거울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제 눈밑의 잔주름, 굳어버린 어깨, 계단을 오를 때마다 느끼던 묵직한 물음, 그리고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몸 하나 돌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저녁에 하던 회식을 줄이고 아침엔 빵 대신 잡곡밥에 계란 한 알, 견과류 몇 알, 점심은 흰살 대신 괴리밥에 채소, 생선, 커피 2잔은 한 잔으로 줄이고 잠은 반드시 6시간 이상, 그리고 매일 30분은 반드시 걸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회진 돌고 나면 다리가 천근만근, 회의 끝나고 나면 운동할 기운이 없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지금의 피곤함은 회복이고 내일의 후회는 늦음이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감정이 덜 요동치고 낮에 졸음이 사라지고 심지어 식욕조차 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다시 뵈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드렸던 말은 이거였어요. 아버지, 우리 같이 걸어요. 그 한마디로 아버지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산책을 시작하셨고 식사량을 줄이고 반음식 대신 사과 한 조각, 삶은 고구마를 드시더라고요. 그렇게 몇 개월이 흐른 지금 아버지는 여전히 기억을 잊곤 하시지만 그 미소와 눈빛은 전보다 훨씬 맑아졌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노화는 멈출 수 없지만 그 속도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하루, 단 1시간이라도 내 몸을 돌보기로 결심하면 그 순간부터 삶의 흐름은 바뀝니다. 이건 의사로서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그리고 곧 노년을 맞이할 제 자신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기계가 아닙니다. 아침마다 똑같은 시각에 일어나서 영양제 챙기고 똑같은 식단에 똑같은 루틴에 맞춰야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가끔은 채팅도 해도 됩니다. 가끔은 술 한 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삶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몸에 좋고 마음에 따뜻한 것을 향하고 있다면 그 흔들림도 결국엔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천천히 내 삶이 저속노화라는 리듬을 타게 될 때 우리는 더 오랫동안 더 건강하게 내 사람들과 웃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잘 나이 들은 법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래서 뭘 하면 되느냐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은 시스템입니다. 한 가지로 되지 않습니다. 운동만 한다고, 식사만 바꾼다고 몸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회복이 가능한 최소한의 기준선을 넘기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저는 건강 과락 방지법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기준선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만 하면 됩니다. 그러려면 일상 속에서 꼭 지켜야 할 것들을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잠입니다. 최소한 하루 6시간 이상 되도록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특히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 우리 몸은 깊은 회복을 합니다. 이 시간대의 수면이 부족하면 다음날 감정 조절, 식욕 조절, 에너지 대사가 다 무너집니다. 잠이 최고의 영양제다. 이 말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둘째, 식사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단순당, 즉 흰쌀, 흰빵, 설탕, 과자, 음료수는 줄이시고 통곡물, 채소, 생선, 콩, 견과류, 올리브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드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 어머니가 60년대에 해주시던 밥상, 그게 답입니다. 과일은 갈지 말고 통째로, 고기는 붉은 살보다 흰 살 위주로, 식사는 너무 짜지 않게 천천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운동입니다. 운동은 영양제처럼 섭취하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겁니다. 유산소 운동도 좋지만 꼭 병행하셔야 하는 게 근력 운동과 유연성 운동, 그리고 코어 운동입니다. 특히 50대 이상 여성은 뼈와 근육이 빠르게 약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근력 운동이 생존 전략입니다. 운동은 절대 미룰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삶의 기본 인프라예요. 넷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마음 챙김. 이게 요즘 말로 명상일 수도 있고, 조용히 걷는 산책일 수도 있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10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동으로 노화 모드로 전환됩니다. 호르몬, 혈압, 면역, 모든 것이 가속됩니다. 그러니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내 마음을 쉬게 해주세요. 다섯째, 햇빛과 사람입니다. 비타민 D는 단순히 뼈 건강이 아니라 면역, 감정, 심지어 인지 기능까지 조절합니다. 매일 잠깐이라도 햇볕을 쬐세요. 가능하면 밖에서 누군가와 함께 걷는다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살립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도 뇌도 마음도 빠르게 약해집니다. 전화라도 하세요. 커피 한잔 하세요. 말 한마디가 삶의 활력을 되살립니다. 이 5가지가 노화를 늦추는 진짜 비결입니다. 어렵지 않게 시작하셔도 됩니다. 단 하나부터, 당장 오늘부터. 잠, 식사, 운동, 마음, 햇빛. 이 5가지의 균형을 조금씩만 맞추게 시작하셔도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의 10년, 20년 후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삶을 바꾸는 중요한 진실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치매는 운명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알고 있는 이 한 가지 지식이 당신의 노후를 바꾸고 당신 가족의 10년 뒤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정말 다르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한 걸음만 내디드세요.
내일 아침 10분 일찍 눈을 뜨고 스트레칭을 하시고 식탁 위에 흰 쌀 대신 잡곡을 올리고 단 음료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가족과 안부를 주고받는 하루. 그것이 바로 건강이라는 복리 자산을 키우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이 방송 혹시 혼자 들으셨다면 꼭 주변 어르신들께도 들려주세요. 같이 나이 들어가는 친구, 아직 젊은 줄만 아는 자녀, 멀리 계신 형제, 자매, 지인에게도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야, 이거 한번 들어봐. 지금 안 하면 나중엔 늦는다더라.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 혹시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게 저희에겐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진짜 응원이 됩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떠오른 생각이나 당신만의 건강관리 습관 혹은 가족의 이야기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들이 모여 우리 모두가 함께 더 건강하게, 더 오래, 더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방송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당신의 하루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도 아직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건강히, 평안히,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침 햇살에 눈을 뜨니 창밖 새소리가 반겨주네. 거울 속 주름도 이제는 내가 걸어온 발자국 같아. 참 오래 참았지 나보다 난 먼저. 이제는 나를 위한 하루를 살아볼래. 지금부터 내 인생이야. 남은 날들도 소중하니까. 누구보다 밝게 누구보다 힘차게 내 걸음 내 리듬을 붙여 내 맘대로 웃고 싶어. 이제야 보이네. 참된 인생은 지금부터 내 인생이야. 어릴 땐 몰랐던 소중함, 건강이 내 삶의 기둥이래. 하루 한 번 크게 웃는 것도 내 몸에게 주는 선물이래. 걱정은 넣어둬 나 아직 멀었어. 심장이 말하네.